한국 기업이 어떤 나라에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면 보통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구조물 등은 그 국가에서 공수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현대건설은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국 넋놓고 바라보게 만들었던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에는 손에 꼽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도 한국 기업이 건설했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도 한국 기업의 작품이고, 아프리카 지형을 바꿀 뻔했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한국 기업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최대 규모 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건설이 만든 주베일 산업항입니다. 오일 쇼크로 폭등한 원유가 덕분에 전 세계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사우디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며 동부 주베일 지역에 산업항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9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사우디는 이 사업에 참여해달라며 전 세계 9개 기업에게 입찰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은 외면당했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수주한 산업항 공사에서 가장 큰 난관은 30만 톤 크기의 유조선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크기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 규모의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켓이라는 철골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개당 무게 550톤, 가로 18m, 세로 20m, 높이 36m에 이르는 이 구조물 89개를 수심 30m 아래에서 하나씩 연결해가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때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그는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제작해 사우디 현장으로 수송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항해거리가 12,000km인데다 최대한 이동거리를 줄이려면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말라카 해협은 시도 때도 없이 태풍이 불어 자칫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한다면 공사는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송 방법.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자켓 89개를 옮기려면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데, 정 회장은 뗏목 수송 작전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15,800톤급과 5,500톤급 바지선 2척을 연결해 자켓 5개를 한 번에 수송하겠다는 것이죠. 5개씩 한 세트로 89개 자켓을 전부 옮기려면 총 19번의 왕복 항해가 필요했는데, 선적과 하역의 각 10일, 왕복 항해에 70일이니 89개를 전부 옮기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죠. 이렇게 무모한 뗏목 작전을 본 사우디 관계자뿐 아니라 전 세계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매번 한국에서 바지선이 도착할 때마다 넋을 놓고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모해 보였던 뗏목 수송 작전으로 결국 현대건설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에서 큰 신뢰도를 쌓았고, 이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단골 손님이 됐으며, 이 수송 작전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정석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서 주베일 산업항 못지않은 거대한 구조물 옮기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섬으로 꼽히지만 여행이 함부로 허락되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인데요. 배가 아니면 갈 방법이 없는 섬인데다 파도가 높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배조차 뜨지 않고, 설사 입도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날 기상이 악화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섬이니까요. 날씨가 허락한다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갈 수 있는 배편은 강릉항, 동해묵호항, 울진후포항, 포항 총 4곳에서 뜨는데, 기본 2시간 이상 배를 타야 해 멀미가 있는 사람은 쉽게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총 6,651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길이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 들어서고,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취항을 목표로 지금 현재 바삐 건설 중인 울릉공항,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채 동단에 배 타고 3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외딴 섬에 공항이 지어지는 것은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가까운 죽변항에서 울릉도까지 직선거리가 130km가 넘기 때문이죠. 만약 죽변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것이 확실한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더 편리하게 연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서지역의 소형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울릉공항이 계획대로 2025년 완공된다면 서울과 울릉도가 1일 생활권이 되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 중 가장 먼저 지어지는 울릉공항은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공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울릉공항 건설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1년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
2015년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6년 입찰이 시작됐으나 처음 입찰에 나섰던 업체들이 전부 포기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난이도가 국내 건설사업 역사상 최대 난공사로 꼽히니까요. 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릉공항과 비슷하게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든 사례로는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공사 때는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울릉공항은 동해 특성상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평균 수심 23m에 최고 수심이 31m가 넘는 곳이 있어 이 깊은 수심을 전부 채워 땅으로 만들어야 하죠. 당연히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깊은 수심을 꽉꽉 채울 재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 건설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깊은 수심을 메우기 전 매립하는 곳에 경계를 정해주고 바닷물로부터 돌과 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방파제 건설과 해발 194.3m 높이에 산 가두봉을 허물어 해상을 메우는 공사입니다. 즉 가두봉을 절취해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 고난이도 방파제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는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동해바다이므로 2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높은 파도에 대비해 방파제는 평균 46m, 최고 54m로 굉장히 높게 건설 중이니까요. 이 방파제의 벽체가 되는 구조물이 바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입니다. 케이슨은 파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보통 항만공사에서 사용되는 공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울릉공항 건설에 최초로 도입했죠. 그런데 케이슨의 모양이 동일하지 않고 직사각형, 정사각형뿐 아니라 원형사각형, 뾰족한 사각형, 마른 목골 사각형 등등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동해바다의 특성상 파도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방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1함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함은 보통 12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무게만 해도 가장 작은 것은 8,598톤에 가장 큰 것은 16,411톤에 육박하죠. 그리고 울릉공항에는 총 30함의 케이슨, 쉽게 말하면 12층 아파트 90개 동이 투입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죠. 또한 케이슨은 울릉도에서 제작되지 않고 전부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제작한 후 예인선을 이용해 약 200km를 달려 울릉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산업항에서 현대건설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파트 90개 동을 하나씩 옮겨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우디에 사용됐던 자켓은 무게 550톤에 불과했지만 울릉공항에서 최소 8,598톤에 최대 16,411톤의 케이슨을 사용하고 있으니 난이도 면에서는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구조물이다 보니 이노트 속도, 즉 시간당 4km 속도로 52시간을 달려야 간신히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해상 파고가 1.5m로 최소 5일간 유지돼야 이송할 수 있어 더욱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시공사 DLENC에 따르면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40%를 넘어섰고 케이스는 총 30함 중 18함 거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제 올 8월까지 12함만 더 들여오면 거대한 방파제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가두봉을 헐어 방파제 사이를 메우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2025년 12월이면 저도 자유롭게 울릉도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